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식량 위기 대한민국,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모든 책들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은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읽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살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할 때 기후가 변해서 막 더워지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거 잘 피하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기후 위기의 본질은 바로 식량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곡물을 수출했던 나라들 당연히 수입을 금지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곡물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요소수 일시적인 파동 때에도 엄청났잖아요. 전국의 차량이 멈출 것이다, 물류가 마비될 것이다. 당시 국제사회가 평화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구해서 해결을 했는데, 식량 위기는 그렇게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물론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런 일이 닥친다면 여튼 우리가 그 까닭이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앞으로의 비즈니스 기회라든가 일자리는 녹색 전환 기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사사로운 작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에 공헌을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고객에게 첫 번째로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각 분야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탄소 중립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시작이 돼서 우리 피부로 그런 건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사과가 경북에서 재배가 됐는데 지금 경북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농산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어종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미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파국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이건 완전 끔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최악을 맞이하느냐, 또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스티커 메시지로 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파도라는 카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로나 위기는 그 이후에 오는 경기 침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도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올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에 비해서는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는 결국 식량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그 이후에 올 생물 다양성의 붕괴, 이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카툰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바로 꽂히는 그런 스티커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게 결국 의식주로 생존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다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돼, 더 걱정도 없어야 돼, 일단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어떤 목소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붕괴는 어떻게 분석이나 그 파국을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꿀벌 하나만 따져도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꿀벌로 인해서 우리 식량의 63%가 뭐 서로 이렇게 뭐 교배를 한다거나 다 꿀벌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 꿀벌이 사라질 경우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국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 뭐 멸치 이야기도 있고 끔찍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유를 부리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자급률이라는 개념이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곡물 자급률로 봤을 땐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튼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존, 먹고 사는 문제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1순위로. 근데 해결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위기라는 게 언제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이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10%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가격이 10%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0% 차이로 가격은 7, 8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조금 수확이 줄어들면 사재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생산지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국제 곡물 가격에 가격 파동이 생겨버린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수입선 다변화. 그러니까 한 나라에 많은 곡물을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개발도상국의 기술자를 파견해서 그 나라의 농사가 잘 되도록,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농사져서 뭐 가지고 온다거나, 그것도 의미는 없어요. 왜냐? 위기가 발생하면 반출을 못하게 할 거니까. 근데 여튼 파견을 해서 그 나라 농사가 잘 되게 하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귀농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친족 집단에서 은퇴하신 분, 그런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서 귀농을 해서 땅을 파서 뭐 감자라도 좀 저장을 한다거나, 뭐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거나. 좀 황당한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게 뭐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 한 3일만 굶으면 그 존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죠. 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되게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전자 조작 식품 있잖아요. GMO.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책에는 이 GMO에 오히려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그래도 생산물은 많아지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책 속에 이제 소제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미세먼지는 잊어버려, 기후가 진짜 문제,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국가의 어떤 최고의 풀어야 될 숙제처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런 거 다 배부른 고민이라는 거예요. 결국 기후가 진짜 문제고, 기후가 진짜 문제인 이유는 바로 식량 위기로 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악당인데, 전 세계의 그 환경운동가들은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 막 국뽕 있잖아요. 막 한류, 뭐 BTS 해가지고 막 사람들 한국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악당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해요. 우리의 산업 구조가 이제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석탄 뭐 떼고 뭐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 기준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미리 나서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나마 늦게 하는 나라들이 중국이 2060년에 한다고 했고, 인도가 2070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맨날 주장했던 게 그러잖아요. 서구 국가들이 지들이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다 탄소를 배출해 놓고, 아니 지금 와서 우리 보고 많이 배출한다고 뭐라고 하냐. 근데 여튼간에 전 지구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묻는데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제재가 들어옵니까? 제재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죠. 지금 갈수록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아니 한국이 기후악당이야? 그럼 저 나라 제품 불매해야 돼. 이렇게 되면 한 방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식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조차 지금 올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경제 규모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싼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정용 기준으로도 그런데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더 싸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닐하우스 재배해서 농업용으로 막 히타 전기 틀고 그렇게 해서 딸기 재배해서 수출하고 그러는데, 그게 막대한 사실 지원이란 말이에요. 농촌 지역이 어려우니까 뭐 그런 거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산업용 수출을 위한 제품 생산, 전기요금 올리면 또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재생에너지, 태양광도 더 많이 설치하고 풍력도 더 많이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거부하는 거죠. 아니 왜 꼭 여기다 설치해야 돼?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데 도시부터 설치해?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개인적으로 의문이,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의 천장, 옥상 이런 데다 좀 설치를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효율이나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못 따라가나 봐요. 제레미 리프킨이 과거에 모든 건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중심이 된다고 그런 미래를 예상을 이제 했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는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막 이해관계가 막 갈등이 많은데 이 저자 입장에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절박해지면, 한 방 크게 맞으면 그때 가면 달라질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또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못 살았으니까 울산에 그 상징적인 공업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기겁을 할 만한 일이죠. 아니 검은 연기를 저렇게 분출해? 당시에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도 공업을 해서 저렇게 검은 연기를 뿜는구나. 그만큼 먹고 사는 거에 절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 산업화로 인해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그런 것들이 또 절박해지는, 기후 악당인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국가적 단위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우리가 꼭 읽어서 개인적인 미래도 대비하고, 비즈니스 기회도 궁리해보고,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공감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카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